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대로 윤석열의 공소장에는 이번 내란 사태가 명백한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. 저도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공소장 원문을 한번 입수해 봤어요. 일단 분량이 엄청났습니다. 무려 101쪽이나 되더라고요. 근데 지난번에 그 1월 23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거, 그리고 법원이 이거를 불허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인데 한 차례 더 연장해서 총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는 바람에 결국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죠. 근데 이 검찰이 이토록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분량의 공소장을 맞춰가지고 작성한 거를 보면 아마도 예전부터 미리 치밀하게, 그리고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왔다는 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. 윤석열의 공소장은 김용현과 같은 그런 다른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공소장에 비해서 사실관계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. 제가 일단 공소장을 쭉 읽어보고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, 윤석열 이 사람은 정말 잘못된 신념과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박살을 내려고 했구나. 그리고 이 정도 혐의면 빠져나가기 어렵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. 그러면 한번 저하고 같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실까요? 제가 공소장 원문을 쭉 읽어본 내용도 있지만 일단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미 요약한 내용들도 온라인상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내용,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세 곳이죠. 과천청사, 관악천사,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, 그렇게 세 곳에도 군대를 보내고,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사, 그리고 여론조사 꽃, 이런 것도 전부 장악을 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공소장에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다들 보셨던 그 말도 안 되는 포고령 있죠. 그 전국이들 처단한다고 했던 그 포고령에 근거해서 국회의원, 정치인 등 주요 인사, 그리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지시한 내용, 그리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서 부정선거 또는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, 또 국회가 무력화되면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겠다는 내용, 이런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공소장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담겨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거를 이미 접했던 거라서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정식 공소장에서 구체적인 일시, 장소, 관련된 관계자들 이름, 그리고 관계자의 수 등등 이 풍부한 사실관계와 함께 읽으니까 정말 느낌이 달랐고 24년 초부터 윤석열이 어떻게 이 계엄을 준비했는지가 마치 소설책이나 영화를 보듯이 쫙 머릿속에 그려졌어요.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 공소장을 받아서 보게 되면 정말 오금이 저리지 않겠나? 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. 그만큼 이 공소장이 주는 무게감이 컸어요. 아무튼 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방첩사, 특전사, 수방사, 정보사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을 동원하고 경찰관 약 3709명을 동원해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공소장의 요지입니다. 이게 보니까 인터넷에 그 요약본이라고 해서 올라온 또 윤석열 어록들도 있더라고요. 제가 그 내용도 함께 좀 간추려 봤습니다.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.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. 우리 이 친애하는 윤석열 대통령 가라사대,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. 이봐 조청장, 국회의원들 싹 다 체포해. 다 포고령 위반이야. 아직도 못 들어갔어?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.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. 또 있습니다.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,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. 많이 들어본 얘기죠. 언론을 통해서. 그런데 어떻습니까?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민주당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한 이 국민 계몽의 목적에서 국회에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, 그리고 또는 2시간 만에 금방 해제될 것을 알고
미리 하지만 이것을 예상을 하고 일으킨 내란 같나요? 이게 겁만 주려고 뭐 국회를 봉쇄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그 280명의 특수부대만 보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행동처럼 보이시나요? 저는 이 공소장을 보고 검찰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아예 작정하고 FM대로 처벌하려고 마음을 먹었구나. 정말 조지려고 작정을 했구나.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 세간에서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뭐 검경 수사권이 현재 일부 조정된 상태고,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동안 검찰 파소로 인해서 검찰이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,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이 내란까지 일으켰어.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 검찰은 아주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.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을 것이다.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을 엄히 단죄하는 모습을 보이고,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척이라도 해줘야 향후에 마주하게 될 화를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다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지난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특위가 마련되고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죠. 근데 결국 다 미완으로 끝났습니다.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 수사권 조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형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, 이런 비판도 사실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이 관련된 내용은 또 별개 주제로 다뤄야 되는 거라 추후에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할게요. 그리고 이번 공소장을 보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일이 있었어요. 전한길 씨는 도대체 왜 급발진을 갑자기 해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? 저게 군이 280명을 보내가지고 경고성 개헌을 한 거라고, 계몽령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보이나? 저는 정말 의문이 들었거든요. 결국에는 지난 주말에 집회한 것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그 내란 선동했다고 고발까지 당했죠. 이거를 보면은 사람이 업적을 쌓는 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다 라는 격언이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되는 하루였습니다. 여러분은 이 공소장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?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에게 정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할까요?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공소장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